안녕하세요. 아트나라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느냐 미래인지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요.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되는데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사람이 성장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과 놀라운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혁신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사람의 성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알파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부터 4차 혁명 시대가 있었다는 걸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는 증기기관의 발명, 그것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죠. 석유화학과 그리고 전기의 발달로 인해서 더더욱 대량 생산이 이제 확대가 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 정보의 그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그걸 제어하고 컨트롤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이외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어냈죠. 이제 본격적인 4차 혁명 시대는 3차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3차 산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컴퓨터를 제어하면서 사람이 각 분야별로 컴퓨터를 제어하면서 정보화시키고 자동화를 시켰죠. 그때 주체는 사람이었고요. 기계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라는. 하지만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지능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가져오냐면 모든 사물이 연결이 되고 모든 것에 지능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람에게는 반복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더욱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존의 것을 가르치고 기존의 것을 물론 배우도록 노력을 하게 해야 되지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컨트롤한다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알파고가 대표적이죠. 이세돌 바둑기사와 한판. 어땠어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바둑에서 졌다는 그런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일단은 이 산업혁명 시대는 그런 인공지능의 출현이 놀라운 일인데요. 아이들이 인공지능만 아는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돼서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빈칸 선생님들도 채우기 쉬우실까요? 한번 보죠.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그걸 쌓여가는 게 빅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관장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때 인간처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주면 좋겠죠? 사물 인터넷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예를 들어주신데요. 사물 인터넷 구글 네스트 프로텍트라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집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등불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래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모든 사물 속에 그 내장되어 있는 칩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제 쌓이죠. 숫자, 그리고 문자, 영상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자면 자판기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요. 그 자판기에서 시간대별로 제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대별 제품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인공지능에 도달이 되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학습하는 기계 알파고처럼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제품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단어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검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각 자료를 좀 많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지식을 좀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는 인재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어야 되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창의성,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될까요? 그렇죠. 창의성과 여러 가지 역량, 능력이 있기 전에 먼저 인성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창의성 없는 인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영웅들이 히어로물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악당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기술, 로봇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그 악당들이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사회 속에 의미 있는 가치가 창출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창의성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긴 하지만 인성이 결합이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 속의 다른 사람들에게 홍익인간의 정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여러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인성도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핵심 역량 6가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 6가지 핵심 역량에서 역량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역량이라는 것은요, 능력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능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힘이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운전할 수 있어. 물론 운전할 수 있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눈도 보면서 이렇게 주의하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 삶의 적용 능력,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직접 운전을 여러 번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역량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눈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차들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를 정확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능력과 다른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역량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다면요, 6가지 핵심 역량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한번 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사실 6가지를 먼저 짚어볼까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의성 수업은 바로 지금 이 창의적인 것과 인성을 같이 배워하는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은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아까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능력도, 그 다음에 심리적 감성, 이런 모든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기 위해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는 자기관리 역량에 나누냐 미래인재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건 어떤 역량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자기 역량이겠죠.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적 감성 역량입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자료 수집,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 질문도 하고 독특한 생각도 많고 주어진 문제를 독특한 생각으로 해결하는, 그렇죠,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해서 의사소통 역량. 마지막으로 여러 모임이나 단체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6가지 역량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도 잘 했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량의 뜻과 6가지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미래 인재로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먼저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강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한번 자기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키워야 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역량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적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핵심 역량, 그리고 앞으로 키워야 될 핵심 역량,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강한 핵심 역량이 됐고 무엇이 부족하게 됐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배움이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키워야 할 핵심 역량이 바로 지식관리하고 자기관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익힌 것들, 그리고 부모님과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경험을 하려면 일단 도전도 해봐야 되고 실패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패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점점 그 역량이 자라난다는 거.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의성에 관련된 수업이나 아니면 자기관리에 대한 수업, 이렇게 역량, 6가지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아이들이 배울 때마다 자기 자신이 역량이 커간다는 걸 알면서 뿌듯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